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오늘을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광복 이후에 바로 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 선배 국민들께서 피를 흘려가며 민주주의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만들어주신 것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강으로 제가 좀 나누어서 여러분께서 한능검 합격을 넘어서 삶에서 꼭 알아야 될 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듯해서 세 강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그 당시 국민들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좀 알고 가야 되겠죠.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이름과 순서만큼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도별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정확하게 몇 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것보다는 연도별로 10년대별로 끊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채 되지가 않았지요.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48년에 정부가 수립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100년이 되지 않은 역사가 되겠고, 자,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선출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가 결정이 되고 한 번 할 수 있는지 두 번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9차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기에 9번 개정될 동안 대통령을 한 번 할 때도 두 번 할 때도 세 번 이상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현재 19대 20대 대통령, 20대 대통령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에 이 대통령 20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재가 이어지고 있었고 장기 집권이 있었던 시기, 민주주의의 실현이 있었던 시기가 있겠죠. 대통령을 보시면 40년대부터 1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12년간의 장기 집권을 한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60년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고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이때는 잠시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로 운영이 됐어요.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 군인 출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연결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다시 박정희 대통령, 다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5번의 대통령을 역임을 하고 있죠. 장기 집권과 장기 독재임을 알 수가 있고요. 1970년대 끝자락, 79년 부하 중앙정보부부장 김재규의 총에 의해 피살당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역임하다가 80년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군인 전두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한 번 더 대통령을 이어하게 되죠. 전두환.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으나 전두환 대통령의 친구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이어지게 되죠. 90년대 최초의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졌고요. IMF라는 국가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 속에 대선이 치러지며 최초의 정권 교체가 단행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기가 이어지죠. 2002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역임을 하시다가 정권이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노무현 정부가 쭉 들어가고 다시 정권 교체, 이명박 정부가 탄생을 하죠. 정권이 그대로 이어지네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졌으나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승만 세 번, 윤보선, 박정희, 그리고 최규하, 전두환,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이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20대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 이제 20대 대통령이 나오면은 다시 또 영상을 최신 버전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확실하게 또 영상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이 순간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지금 35, 36, 37강 이 세 강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눠놨는데, 저희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이 장면 내각까지 여기까지를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자세한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묶어서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죠. 자, 중요한 것은 현대사에 가까울수록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요 두 정부에서는 핵심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긴 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가 되는 역사가 아니라 시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명박 정부까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명박을 이명부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이명박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꼭 순서랑 이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35강 민주주의 실현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꼭 대통령 이름과 몇 대 대통령인지 정도는, 몇 년대 어떤 대통령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미국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5강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으로 들어갑니다. 시대별로 저는 근현대사를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 큰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1940년대, 큰 맥락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정부 수립. 그리고 재헌국회의 역할.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어요. 6.25 전쟁 전에 재헌국회의 역할.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임기 2년이었고, 우리 재헌국회에서 큰 맥락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하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친일파 청산,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재헌국회의 역할. 그리고 1950년대 바로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1950년 6.25 전쟁. 전국토의 황폐화. 정말 가슴 아픈,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전쟁,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 1953년까지 이어지게 됐죠. 1953년 정전협정. 전쟁이 멈춰졌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전쟁이 3년간 이어지고 있을 때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뭔가 좀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1대 이승만 대통령. 여기다가 쓸까요? 이승만 대통령. 1대입니다. 자, 그리고 48년 재헌국회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년에 2대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었고, 이 2대 국회의원이 대부분이 무소속 또는 야당이었어요. 이 첫 번째 대통령은 1대 대통령은 간접선거였죠, 여러분. 이 재헌헌법에 따르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무소속 또는 야당이다 보니까 간접선거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은 첫 번째 개헌을 단행합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하고 횟수는 헌법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헌헌법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만 꺼내어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꺼내다, 발췌하였다. 발췌개헌이라고 부릅니다. 발췌개헌. 이게 이제 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분위기 험악하겠죠? 그쵸? 심지어 여러분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리표결로 했어요.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를 파악하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엄중하고 정말 무서운 이런 분위기 속에 기리표결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발췌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단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2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2대 이승만. 이게 첫 번째 개헌.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9차 개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헌법 개정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린다거나 횟수를 늘리는 좀 독재 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입니다. 2대 이승만 대통령 당선. 그리고 1953년에 전쟁이 멈춰졌어요.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된 상태에서 정말 먹을 게 없는 힘든 상황이었겠죠. 이 경제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사 강의를 따로 이제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경제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선 민주주의 실현과 이 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욕심이 생긴 거죠.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구 집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헌법을 개정할 건데 이 현 대통령까지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연달아 대통령 하는 걸 제한 걸고 있었는데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 이걸 헌법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헌법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국민투표까지. 이 당시 이 국회의원의 숫자가 203명이었어요.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고 이 203명의 3분의 2의 숫자는 135.33333입니다. 3333. 여러분 0.3명이란 개념은 없죠. 이건 무조건 135초과죠. 초과. 무조건 그러면 135초과니까 136명이라는 숫자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135명이 찬성합니다. 한 명 차이로 부결된 거죠. 한 명 차이로 부결. 135명. 이건 이제 찬성이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135명만이 동의를 하니까 한 명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되었고 다음날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마디 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 0.3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 버림이잖아. 135명 통과.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표현합니다. 4 밑은 내리고 5는 올린다. 반올림 헌법이라고도 하죠. 4.4.5입 개헌. 2차 개헌이 단행이 된 거예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개헌이 단행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순서대로 보시면 6.25 전쟁이라는 이 혼란한 틈에 발췌 개헌으로 직선제 개헌으로 바꾼 뒤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2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4.4.5입 개헌을 통해서 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러한 헌법을 만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완성을 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2년에 2대였죠. 1956년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958년에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봉암이 엄청난 표를 받게 되자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조봉암이 속해 있는 진보당을 간첩 혐의를 몰아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진보당 사건이에요. 간첩 혐의를 씌워서 간첩 혐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북한이랑 내통하고 있다는 죄로 1959년 1년 뒤에 사형을 시킵니다. 조봉암 사형. 강력한 라이벌로 여긴 조봉암을 제거함으로써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보인 거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도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인정을 했고 사과를 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50년대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봉암 사형. 59년에 사형당하셨습니다. 1959년에. 그리고 나서 58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반공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주의를 그대로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었죠. 국가보안법 개정. 이게 58년의 일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뒤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짓밟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어요.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3월 15일이거든요. 3월 15일. 재밌는 것은 대통령 후보 중에 조병옥이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병옥이 있었는데 조병옥 선생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후보로서 독자 출마를 했기에 당선은 거의 100% 확실히 된 상태였었고 부통령 후보에 이승만의 오른팔 이기붕을 당선시키고자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죠, 이것을.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870년대생이에요. 지금 엄청난 고령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 뒤를 이어가기에 그 측근으로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고자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것이 촉발이 되면서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를 진압하는데 무리한 진압을 한 거죠.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더 시위를 격화시키며 부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전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전국까지.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4월 18일이에요. 이 4월 18일, 1960년이죠.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강경 진압을 하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치게 되었죠. 결국 4월 19일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학생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전 계층이죠, 전 계층.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이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우리 지식인들 하면 대학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4월 25일에 시국선언을 해요. 대학 교수 시국선언.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라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국민들의 손으로 쟁취한 첫 번째 민주주의 혁명,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4.19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계가 되겠어요. 배경은 3.15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4.19 혁명이 단행이 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된 전 계층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멋있게 써놓을까요? 4.19 혁명. 정말 중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4.19 혁명의 이념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일어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을 개정했죠. 바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3차 개정을 바로요. 60년에. 요즘 1960년이에요, 여러분. 1960년. 자, 3차 개정을 단행합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이죠.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과도정부가 잠시 있어야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체제, 즉 과도정부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시기에도 허정입니다.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는 3차 개헌을 단행했어요. 3차 개헌.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의원 내각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3차 개헌이라고 하죠. 자, 의원 내각제 개헌이고 또 양원제 국회로 운영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양원제 국회. 상원과 하원을 둔 양원제 국회이자 의원 내각제라서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총리에 있는 장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였고요. 대통령도 있습니다. 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즉위를 하게 되죠. 올라섭니다. 즉위보다는 대통령 당선이라고 할게요. 윤보선 대통령. 자, 대통령은 외교를 담당하는 거고 실질적인 권력은 장면 총리한테 있다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면 내각,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한 번 더 개헌을 단행하는데 3.15 부정선거자들, 이거 관련자들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법 만들면 이때부터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4차 개헌을 바로 이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표현해요. 소급 입법 개헌. 4차 개헌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 노란색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부정선거 처벌 위해서 개헌을 한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쭉 여기서부터 적용이에요. 이 전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소급입법 적용하겠다. 그게 소급입법 개헌입니다. 4차 개헌이 단행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장면 내각이 권력을 잡고 의원 내각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거 마련입니다. 마련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간인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신파와 구파, 즉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과 이제 막 권력을 잡은 사람 간의 또 갈등. 장면과 윤보선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을 때 1961년 군인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단행해버립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 내각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사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때 잠시 지방자치제를 부분 실시했어요. 요런 게 또 우리 한능검에서는 또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요 한 방에 이쪽 정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또는 첫 실시가 되겠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련 잘 알아두십시오. 실시는 후에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이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의원 내각제는 막을 내리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군정이 3년간 이어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박정희 정부 시대로 이어지는 개념이 되겠어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는 다음 강의로 이어질 특징이라서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정말 최다빈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4.19 혁명, 이 4.19 혁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허정과도 정부를 넘어선 장면 내각의 특징들, 요 특징들 경제사랑 엮여서 묶여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가며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민주주의의 특징 확실히 잡으시고 다음 강의 바로 60년대, 61년 뒷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